밤토린요. 하루 운동 2번 이중분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추럴 로이더 각각이요. 뭐 내추럴이든 로이더든 이중분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근데 쉽지는 않죠. 일반인이 거의 하기가 힘들잖아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이중분할 한다라는 게. 측면 삼각근은 0도에서 120도, 90도 정도까지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밀리터리 스프레스 할 때 하이 구간까지 풀가동범위라면 밑 구간에서 깔짝대는 것보다 유용한 거 아닌가요? 지금 무분할 마스터님이 말씀하신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측면 삼각근은 0도에서 30도 구간에서는 극상근이라 그래서 이 회전근개 중에서 윗부분에 있는 근육, 극상근의 참여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30도에서 90도, 그러니까 많이 보면은 120도 구간까지 삼각근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90도에서 120도, 그리고 여기서 180도 구간은 승모근의 참여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90도 위에서 깔짝대는 것보다는 이론적으로는 유리합니다. 근데 고중량일 때 90도 구간에서 깔짝대도 측면 삼각근이 충분히 수축이 돼요. 고중량일 경우에. 그래서 저도 이제 깔짝거리는 트레이닝 할 때는 고중량일 때는 고각에서 사용을 합니다. 안전하니까. 동부간선도로님, 탄수화물 사이클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사실 방법을 되게 여러 가지 쓰게 돼요. 탄수화물 사이클링도 써보기도 하고, 아예 그냥 저탄으로 쭉 가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람마다 반응이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진짜로 고탄 주고 중탄 주고 저탄 주고, 뭐 저탄 줬다 고탄 줬다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빨리 빠지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사이클링 하면은 더 안 빠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탄으로 쭉 가져가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도 어떤 뭔가 프로그램이나 식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이제 그렇게 대입을 해보면은 반응이 또 각각 다르니까 그 반응에 맞게 회원님들한테도 그 식단을 제공을 해드리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베이스는 존 다이어트라 그래서 내 몸에서 체지방을 제외한 제지방 기준으로 단백질량, 탄수화물량, 지방량을 계산하는 그런 식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 베이스로 쓰고 있어요. 립천전님, 허리 디스크에 도움이 되는 재활이나 추천하시는 운동이 있나요? 뭐 너무 많죠. 근데 허리 디스크가 어떤 형태인지도 알아야 돼요. 단순히 허리 디스크면은 그냥 뭐 디스크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추간판이 살짝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 추간판이 터져가지고 새어나오는, 뭐 헤르네이션 된다 그러는데 그런 형태가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완전히 터져서 헤르네이션이 된 상태일 경우에는 그냥 쉬는 게 최고죠. 근데 단순하게 튀어나오는 경우, 이렇게 불지라 그래서 튀어나오는 경우일 때는 뭐 중립을 잡는 트레이닝들, 호흡부터 코어 컨트롤하는 방법, 그리고 뭐 코어 운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일단은 디스크가 안 좋으신 분들은 호흡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너무 흔해요. 그래서 호흡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부터 티칭을 보통 합니다. 고릴라님, 프론트 레이즈는 꼭 해야 하나요? 차라리 숄더 프레스가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에 꼭 해야 된다, 뭐 꼭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없죠. 자기 취향껏, 자기의 성향껏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론트 레이즈를 조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숄더 프레스를 하잖아요. 근데 숄더 프레스를 각을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면 삼각근이라고 하는 구조, 그러니까 어깨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보면은 전면 삼각근은 보통 쇄골의 3분의 1 지점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 쇄골의 3분의 1 지점으로 지금 이 부분 있죠? 얘를 삼각조면이라 그러거든요. 삼각근이 붙는 자리. 이 자리가 쇄골 3분의 1 지점하고 가까웠을 때 전면 삼각근의 수축률이 제일 높아져요. 근데 프론트 프레스 동작이 아니면 이 움직임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프레스 동작에서는 이 상완골이 안쪽으로 내회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축의 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면 팔 입장에서는 외회전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삼각 조면의 거리가 전면 삼각근하고 멀어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렇게 되면 삼각 조면의 거리가 전면 삼각근하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수축을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축 형태의 트레이닝을 내가 만약에 시킨다 그러면은 프론트 레이즈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수축 형태의 트레이닝 나는 별로 필요 없고 나는 신장성 수축 늘리면서 수축하는 트레이닝을 선호한다. 그러면은 그걸 빼셔도 뭐 상관없죠. 동부간선 동로님, 유산소 강도에 대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나요? 산책하는 강도로는 살 절대 안 빠지나요? 자, 이게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는 개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공부하다 보면은 VO2 max라는 얘기가 나와요. VO2 max는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 그래서 사람이 최대로 산소를 이용하는 그 양을 뜻하거든요. 그 VO2 max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강도를 쓸 건지를 나타내는 게 유산소 운동의 거의 기본 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몸이 되게 재밌는 게 체지방을 제일 많이 뺄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때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탄수화물의 사용률이 높아져요. 자연스럽게. 근데 수면을 취할 때, 그러니까 내 몸에서 에너지 활성도가 제일 낮을 때, 에너지가 가장 적게 쓸 때, 이때 지방의 사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최대 산소 섭취량의 그 수치를 제가 지금 논문의 수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7, 80% 정도를 쓰게 되면, 그러니까 60% 이상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지방률의 사용률이 또 뚝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게 최대 산소 섭취량 기준 50% 정도의 강도로 트레이닝 하는 걸 다이어트에 가장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강도는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약간 가벼운 조깅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의 심폐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니까. 만약에 심폐 능력이 너무 좋은 사람들은 그 산책 정도로는 그 에너지량, 그러니까 최대 산소 섭취량의 50% 이상 구간, 그러니까 40% 위로도 못 올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산책만으로도 그게 한 50% 수준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잘하는 사람은 100kg를 뭐 10번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kg를 10번밖에 못 들잖아요. 그게 심폐 능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피라미드와 고정 중량 어떤 걸 더 추천하시나요? 그리고 고정 중량에서 횟수 실패 시 드랍 횟수로 채는 거 괜찮나요? 지금 동부간선도로님이 얘기하시는 게 피라미드 운동 방법과 볼륨 트레이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볼륨 트레이닝이 이론적으로 근비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피라미드보다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정 중량, 예를 들어서 내가 100kg로 8에서 12회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kg로 내가 12회를 했어요. 실패 지점 기준으로. 그 다음에 무게를 한 2.5씩 빼요. 그럼 95가 되겠죠. 95로 다음 세트가 8개에서 12개 사이가 또 돼요. 그럼 그거에서 또 95로 했을 때 8회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럼 다시 또 5kg를 빼서 90kg로 그 세트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볼륨을 최대 볼륨, 근비대에 가장 적합한 8에서 12회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게 실패 지점을 계속 맞추는 게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고정 중량에서 횟수 실패 시 드롭으로 횟수를 채우는 방법, 그 볼륨 트레이닝을 뜻하죠. 그래서 근비대에는 그 볼륨 트레이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론적으로. 피라미드 세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피라미드 세트가 가지고 있는 이점은 고반복 훈련과 근비대 훈련, 그러니까 근지구력 훈련, 근비대 훈련, 그 스트렝스 훈련이 다 들어가 있는 게 피라미드 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피라미드 세트를 하는 것도 기본부터 내가 스트렝스까지, 그러니까 지구력부터 스트렝스까지 좀 폭넓게 트레이닝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근데 단순히 볼륨만이 목적이라면 당연히 볼륨 트레이닝을 선호합니다.